60세 이후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죠? 그런데 그 건강한 한 입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신장을 무겁게 하고 관절을 굳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식생활 노화 예방 연구소에서 25년째 시니어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선영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늘린 분들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채소가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채소가 60세 이후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옥살산, 렉틴, 솔라닌 같은 성분들은 골밀도를 낮추고 관절에 염증을 만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채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식탁 위에 채소만 바꿔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 그리고 오히려 콜라겐을 되살리는 4가지 채소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왜 평생 먹던 채소가 지금은 독이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채소 중 몇 가지나 지금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0세 김은자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에 좋다는 비트 주스를 마셨습니다.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트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춘다고 해서 믿고 시작했죠.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다리가 붓고 소변이 따갑고 손가락 관절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마시던 비트 주스였습니다. 비트 속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의 결정으로 쌓였던 겁니다. 김은자님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살산 같은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거든요. 김은자님은 이후 비트를 완전히 끊고 제가 권한 아르굴라와 샐러리로 바꿔 드셨습니다. 3주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손가락 통증도 줄었어요. 식탁 위에 채소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콜라겐 복원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와 관절을 망치는 채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피해야 할 채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결코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이 채소 속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비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압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채소죠. 실제로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한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서 작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소변이 따갑고 심하면 혈뇨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한 영양학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식단이 신장 결석 위험을 40%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옥살산이 칼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뼈에 필요한 칼슘이 부족해지는 거죠. 60세 이후엔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여기에 옥살산까지 칼슘을 빼앗아가면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미정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셨는데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트즙이나 비트칩처럼 농축된 형태는 더 위험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옥살산 농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혈압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아루굴라나 샐러리로 바꿔보세요. 질산염은 풍부하지만 옥살산은 훨씬 낫습니다. 혈압에 좋다며 비트 주스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초록 피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이는 채소죠. 색감도 예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초록 피망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렉틴은 식물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선 문제를 일으킵니다. 렉틴은 장벽에 붙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렉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노년층에서 렉틴이 면역세포 활성과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정자 72세님은 초록 피망을 자주 드시다가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펴기가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다고 합니다. 배도 자주 불렀고요. 초록 피망을 끊고 완전히 익은 붉은 피망으로 바꾸자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 초록 피망만 문제일까요? 피망은 익으면서 렉틴 함량이 줄어듭니다. 붉은 피망은 완전히 익은 상태라 렉틴이 훨씬 적고 오히려 항산화 성분은 더 많아요. 초록 피망은 덜 익은 상태라서 렉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샐러드용 생피망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꼭 가볍게 익혀서 드시길 권합니다. 피망 드신 뒤 몸이 묘하게 무겁거나 더부룩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렉틴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 차례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채소죠.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분명히 좋은 채소예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마토는 가지과 채소인데 가지과 채소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솔라닌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를 자주 먹으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솔라닌은 아세틸콜린을 억제해서 근육 신호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숙 70세님은 매일 아침 토마토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펴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물건을 쥐는 힘도 약해지고 걸을 때 다리가 무거운 것 같았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끊고 당근과 시금치로 바꾸자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케첩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를 농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솔라닌 농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특히 설탕과 소금이 함께 들어가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 먹고 관절이 더 뻣뻣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토마토 대신 당근, 시금치, 단호박처럼 비가짓과 채소로 바꾸시면 항산화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관절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죠. 찌개에도 넣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60세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채소 중 하나예요. 이유는 혈당 때문입니다. 흰 감자는 혈당 지수가 무척 높아서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콜라나 사이다보다도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추적 연구에서는 감자를 매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3%라는 건 정말 큰 수치예요. 김성호 67세님도 감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점심에 감자찌개, 저녁에 감자볶음, 간식으로 감자튀김까지 드셨죠.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고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감자를 줄이고 당근이나 콜리플라워로 바꾸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튀기거나 구운 감자는 가장 위험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혈당도 올리고 염증도 만들거든요. 감자칩, 감자튀김, 구운 감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꼭 먹어야 한다면 삶은 형태로만 가끔 드세요. 감자 자주 드시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감자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엔 조용히 몸을 무너뜨립니다. 신장을 무겁게 하고 관절을 굳게 하고 혈당을 폭발시키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반대로 몸을 되살리는 네 가지 채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콜라겐을 되살리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되살릴 수 있는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은 단순히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천연 보건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놀라운 채소예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우리 몸은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한데 브로콜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135%를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에요. 설포라판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설포라판이 이 효소를 막아주는 거죠.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관절염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브로콜리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파괴돼요.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비타민 흡수가 2배 높아집니다. 브로콜리 그냥 반찬 정도로만 드시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매일 한 접시씩 챙겨 드셔보세요. 다음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요즘 슈퍼푸드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에 제대로 붙지 않아요.
케일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무려 684%를 채울 수 있습니다. 케일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우유만큼이나 칼슘이 많고 흡수율도 높아요. 골밀도가 낮아지는 60세 이후엔 정말 중요한 채소죠.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크게 줄었어요. 케일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져요. 가볍게 데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케일 주스나 샐러드로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요즘 케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좀 낯선 채소일 수 있어요. 끈적끈적한 점액질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죠. 하지만 바로 이 점액질이 관절에 정말 좋습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을 뮤실리지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관절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관절에 윤활유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이유 중 하나가 활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활액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액체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오크라의 뮤실리지는 이 활액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이 오크라를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크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액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염증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73세 최경자님은 무릎 관절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는데 오크라를 매일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오크라는 너무 오래 데치면 점액 성분이 손실됩니다.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수프나 찜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오크라, 낯설다고 그냥 지나치신 적 있나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채소예요. 하지만 당근은 콜라겐 복원에 가장 강력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어가 피부와 관절을 재생시킵니다. 비타민 어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도 재생시켜요. 당근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어의 20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관절염 위험이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근은 조리법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비타민 C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반대로 살짝 익히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져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아야 잘 흡수되거든요. 68세 이영희님은 당근을 매일 드시면서 손등의 주름이 줄어들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해요. 당근, 그냥 색내는 용도로만 쓰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매일 챙겨 드세요.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당근은 여러분의 콜라겐을 되살릴 겁니다. 이 네 가지 채소,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천연 보건제예요. 매일 이 채소들을 식탁에 올리면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탄력을 되찾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어떤 채소가 있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는 건강한 척하지만 60세 이후엔 조용히 몸을 무너뜨립니다. 비트는 신장의 결석을 만들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초록 피망은 장벽을 자극하고 관절에 염증을 만듭니다. 토마토는 신경신호를 방해하고 근육을 둔하게 만듭니다. 감자는 혈당을 폭발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무거워지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염증이 쌓이면서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고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은 콜라겐을 되살리고 뼈를 단단히 붙잡고 피부와 관절을 회복시킵니다. 브로콜리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연골 파괴를 막습니다. 케일은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고 골절을 예방합니다. 오크라는 관절에 윤활유를 채워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당근은 피부와 관절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낮춥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에 탄력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한 느낌도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피로감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채소가 노화를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건강하려고 먹는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를 자주 드신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대신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을 늘려보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매일 브로콜리 한 접시. 이 작은 습관이 피부, 뼈, 다리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브로콜리를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쪄서 레몬즙을 뿌려 드세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콜라겐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저녁에 먹으면 자는 동안 관절과 피부가 회복됩니다. 단 한 접시로 시작해보세요. 당근도 빼놓지 마세요. 매일 당근 한 개씩 먹는 습관을 들이면 3개월 후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손등에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에 윤기가 돌고 관절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더 좋아요. 아침 주스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케일과 오크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챙겨 드세요. 케일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크라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채소를 함께 먹으면 뼈와 관절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식습관 3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이 3가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결국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꼭 이어서 보시고 콜라겐을 지키는 완벽한 식습관을 완성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채소 중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셨나요?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 중에서 매일 드시는 채소가 있으신가요? 반대로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채소를 새롭게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